중간고사 전부 확인하셨죠?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을 좀 해주세요. 제가 혹시 실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개별 채점은 실수가 없겠지만 점수 계산에는 좀 예, 약간의 실수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네, 질문 있으면은 질문을 해 주시고요. 조금 있다가 음, 기말고사에 대한 공지사항 전달하고 중간고사 답을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대비 차원에서라도 특히 이제 긴 서술형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100% 감을 잡고 있는 학생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오늘 마련하고 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민 학생은 채점 파일을 블랙보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자기가 제출한 곳 있잖아요. 그죠? 어, 그 제출한 곳을 가보면은 제가 이제 채점한 파일을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중간고사 확인을 해보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금 질문하실 건가요? 아니고요. 예, 잠깐 소리가 들렸었는데 예. 채팅창에 잠깐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중간고사 평균은 제가 내보지 않았는데요. 평균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평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음, 점수를 낼 때요. 어, 이게 이제 절대평가로 하기 때문에 전에 제가 아마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다 왔을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점수만 중요하지 평균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점수가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에 모든 시험이나 과제나 그리고 그 참여 점수 같은 것들의 반영이 다 끝났을 때 100점 만점에 95점이 되면 A 플러스가 되고 90점까지 A고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85점까지 B 플러스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평균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중간고사 평균을 계산을 안 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세요. 사소한 질문도 괜찮고, 네.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시고, 혹시 이제, 어, 여기서 질문이 곤란하다 싶을 때는 이메일로,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나 남았기 때문에, 네. 잠깐 또 채팅창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수연 학생이 7줄에서 8줄에 키워드가 들어가면 내용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데 기말에는 답변을 7에서 8줄 이상을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예.
어,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다 얘기를 할 거예요. 보통 제가 그 끊는 거는 7, 8줄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0줄에서 끊어요. 그러니까 9줄까지는 괜찮은데 막 10줄 반 이상이 되어버렸다 이러면은 감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줄 이러면 좀 애매하죠. 예, 제가 그런 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9.5줄 이상 되면은 10줄로 간주하고 그때부터는 감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 이거 7, 8줄의 키워드 이게 이제 기술인 거죠. 키워드가 다 들어가도록 하려면은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 그 언어가 참 희한한 게 꾸깃 꾸겨 넣으면 다 들어갑니다, 거기. 그런 기술을 키우는 게 이번 학기의 목표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 어, 지금 아직 안 온 학생들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채점을 조금 아주 그 무자비하게는 하지 않았어요. 예, 조금 후하게 채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점수가 높습니다. 예, 제가 평균을 채점을 그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조금 열심히 한 학생은 180점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이게 200점 만점이기 때문에 2로 나누면은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제가 그 정도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냈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막상 이제 하고 나니까 대부분의 학생은 180점에서 조금 빠질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약간 그 위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하면은 왜냐면 이제 아직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너무 낮아서 제가 할 수 없이 네, 굉장히 그 후하게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100점은 다 나오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음, 사실 평균을 내는 게 큰 의미는 없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정확히 참 56명이더라고요. 56명을 다 이제 꼼꼼하게 훑어본 편인데 대부분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한 학생이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는 학생은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안 해도 180점 전후로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200점 만점은 없었고요. 최고점이 제 기억으로는 196점 밑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195점? 그 정도? 예. 190점 넘는 학생은 별로 없었습니다. 180에서 190 사이에 주로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 정도 하면 조금 이제 더 정보를 드린 것 같고요. 시간이 아직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시간 됐네요. 근데 이제, 아직, 예닐곱 분이 안 오시긴 했는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네, 예, 공지사항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잡극하고 상고 위주로 하게 되겠는데, 이 전기 공간, 그러니까 전기 부분이 약간 좀 남았어요. 그죠? 지난번에 탕연조 하다가 남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하고, 잡극, 상고, 민가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 채점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어, 어, 그러니까 이제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문제 한 문제씩 시킬 거예요. 예. 음, 어디 있을까요? 음,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이거를, 자, 1번부터 빨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황미래 학생부터 한 번씩 이거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건체 식품 대표하는 시집 무엇입니까, 황미래 학생? 서건수 네, 창집입니다. 그쵸. 서곤 수창직. 그리고 홍정선 학생. 같은 궁조에 뭐 여러 개가 구성된 게 투수이죠? 네, 홍정선 학생 안 왔습니까? 소령입니다. 네, 소령. 그죠. 근데 이거를 같은 궁조에 곡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에 고유명사에 해당되는 것을 물었겠죠. 그쵸? 근데 곡은, 예, 말은 되거든요. 말은 되지만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허선호 학생. 오동우하고 비슷한 무엇입니까, 이게? 한공주입니다. 네, 한궁추죠. 네, 이거 수업 시간에 그 약간 그 평행하게 다루면서, 그죠? 대등하게 다루면서 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습니다. 4번 카토리 호코 학생. 이거 답이 뭡니까? 특히 사에 뛰어났던 시인이 누구입니까? 네, 이천조입니다. 그죠? 이청조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 제가 이거 하지도 않았던 어떤 다른 사람을 답을 쓴 학생이 있는데 제 수업을 안 듣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다른 작가는 여성 작가 중에 아무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어, 제 수업 시간에 얘기한 사람을 해야지 굳이 다른 사람을 발견할 필요는 없는데, 그죠? 최원곤 학생 5번에 음률과 아정한 내용의 표현을 중시한 사회 유파 뭐죠? 경률사파입니다. 네, 경륜사파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때에 유행했던 이런 거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최남선 학생. 가무이입니다. 가무이. 가문이 아닌데요. 어, 예, 그거 아마 답을 벌써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최지희 학생. 이건 무엇입니까? 한때 유행했던 연애, 뭐라고 합니까? 네? 몇 번 말씀하셨나요? 6번입니다. 6번. 네, 각저희입니다. 네, 각정이라고 했죠. 이거 이제 제가 말을 할 때 고구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거 씨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거 통틀어서 여러 가지를 다 통틀어서 한때 유행했던 연애는 각저희라고 합니다. 7번 이것도 틀린 분들이 있던데 주예린 학생 7번의 답은 무엇입니까? 앵행전입니다. 그죠? 당대 유행했던 작품이니까 앵행전이죠. 그죠? 잘했습니다. 정재 학생 황정경 계승했던 금원대 인물 누구입니까? 원호문입니다. 네, 그쵸. 원어문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 황정견이 이끌었던 송대시의 유파는 전승윤 학생. 강서시파입니다. 네, 강서시파죠. 그죠. 잘했습니다. 장우현 학생. 희곡으로서 그 문장을 중시한 작곡의 유파가 어디입니까? 왕실보파입니다. 근데 이거 관환경파 많이 썼더라고요. 예, 안타깝네요. 이게 4점짜리인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4점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거 되게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 있는 건데 예. 이렇게 조금 너무 단순하게 나온 문제는 다 여러분들이 맞춰야 됩니다. 11번 이거 답이 무엇입니까? 임하영 학생. 서상기입니다. 네, 그쵸. 서상기입니다. 12번에 왕안석이 높이 평가했던 당대의 시인은 누구입니까? 이현지 학생. 두보입니다. 후보이죠. 근데 이거 한유 쓰고 막 200 쓰고 그랬던데 우리 책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근데 제가 강의는 그렇게 안 했을걸요. 꼭 집어서 두부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책의 요지도 결국은 두보를 높이 평가했다 이거거든요. 한유가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얘기할 때는 두보를 콕 집어서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하영 학생 13번에 이거 답이 무엇입니까? 짧은 서술형 1번의 답이 무엇입니까? 송대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죠. 이거는 우리 교재 저자의 주장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약간 좀 관련된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은 자, 이번에 가무위로 제공조가 분류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채림 학생. 네, 제공조는 춤이 없기 때문에 가무이가 아닙니다. 예, 춤이 없습니다. 이 과창백 위주죠. 그런데 과에 동작이 춤이라고 해당되는 게 이제 제공조에는 안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송사가 발전하게 된 배경. 이거 이지원 학생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송대는 상공업의 발전으로 도시가 번성하여 전반적으로 네. 사치와 연락의 풍조가 만연하였고 사는 궁중과 민간에 유행하던 노래 가사로서 연락의 성행 속에서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적, 사회적 배경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죠? 짧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두 줄로 정리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세 줄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보통 그냥 한 줄이나 혹은 이제 두 줄까지만 하고 그 정도로 충분히 정리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길게 쓰셔도 다 이제 맞다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5줄, 6줄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답과 정답 아닌 게 다 들어가 버렸을 때 정답만 콕 집어서 말씀해 준 학생에 비해서 이 학생이 과연 정확하게 어떤 요점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한두 줄로 정리를 해주세요 하면은 두 줄 넘지 않게 그냥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송사가 발전한 배경은 얘기를 했고 4번 이종호 학생이 이거 서권체하고 사릉문에 대한 입장, 구양수는 어떠했습니까? 네, 이종호 학생 준비가 안 되면은 이윤아 학생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이윤아 학생. 네, 이윤아 학생 안 왔습니까? 그러면은 이수민 학생한테 부탁드릴게요. 이수민 학생, 서권체와 사릉문에 대한 구양수의 입장은 어떠했습니까? 네, 구양수는 서곤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하지는 네,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거 좀 강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 그죠? 겉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하면서 그 고문 위주로 뭔가 이제 자기가 문학 이론을 펼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이 썼습니다. 잘 하기도 했고 사릉문도 많이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5번 이수민 학생 했고 이서구 학생. 네, 소식문항의 사상적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끄는 올바른 문학을 강조하는 유학 숭상했는데 그 노장의 사상이나 불교 등도 편견 없이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 빠졌어요. 도교. 유불선. 네, 소식문학의 맞습니다. 사상적 배경은 유불선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두 개만 해도 이번에는 맞다고 했습니다. 희문의 구성.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상호 학생. 희문은 사실 좀 전에도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죠? 그 정결 구성 바로 그 말인데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길이는 저쪽에 10개 더하고 절과 축의 구분이 없고 구성의 원칙과 음악적 형태를 명제 정교하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소음이 심해서 빨리 끊어주시고요. 그래서 희문의 구성은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죠? 좀 덜 길다고 하면은 뭐 웬만하면 제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근데 이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송대 그리고 원대까지 아무래도 이때는 원대는 이제 물론 잡극
그리고 이제 다른 희곡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데 송대는 워낙 이제 시사 그리고 산문에 대한 비중이 높아서 우리가 이번에 시사 산문에 대한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말에는 특히 이제 연극 쪽으로 그 비중이 옮겨져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거기에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희문의 구성 이거는 바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했죠. 전기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합니다. 중요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7번 이민정 학생 안기도의 완약한사가 형성되는 배경 이거는 어떤 작가의 전기하고 생애하고 관계가 된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네, 이민정 학생 준비가 안 되면은 잠시만요. 네. 네, 제가 이전에 썼던 안수의 아들인 안기도는 5대의 완약한 사풍을 계승했고 초년에는 귀공자의 삶을 살았으나 만년에는 몰락한 삶을 살았기에 그의 사는 과거에 되뇌 있는 애상의 정조가 사에 여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대답하실 필요 없는데 여러분 지금 핵심만 찍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핵심은 무엇입니까? 초년에 잘 살았다가 말년에 가난하게 되었다. 그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학가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은 안수의 아들이었다. 이제 이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8번 윤희재 학생 연극사 고찰해 볼 때 가무이가 경시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원대 이후 중국의 희극계가 잡극과 전기에 이어 경희와 지방이 등의 압도당했기 때문에 가무이가 경시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그죠? 후기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 그런 거 얘기를 해도 되고, 그 앞에 있었던 상황 좀 얘기를 해도 되겠고, 이거는 제가 이제 약간 열어뒀어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 이거 다 맞췄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긴 서술형, 이거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 서술형 할 때 제가 7줄에서 8줄로 정리해라 하면은, 이거 10줄 넘어가면 안 돼요. 10줄 넘으면은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감점이 없었는데 다음부터는 감점을 합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막 이 답 저 답을 다 길게 넣으면은 그러면 무조건 다 맞겠죠. 키워드가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정확한 답을 써야 되겠고 실제로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하면요. 게다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앞에 서론에서 그 전체의 답을 크게 이제 한번 개괄할 수 있는 이런 글쓰기를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장 우리 수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2차 글쓰기 연습이 되는 거니까 효과적으로 중요한 것이겠고요. 우선 이거를 연습을 계속하면요. 여러분 다른 수업을 들을 때도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새로운 형태의 뭔가 일을 하든가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계속 했을 경우에 핵심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과목이나 아니면 어떤 일의 핵심을 순간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하기도 쉬워지고 공부하기도 굉장히 편해지는 겁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이거 제 수업 한 학기 지나가 보세요. 바로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계속 하는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특히 1번 같은 문제 북송시대의 경우 고문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서술하시오라고 했죠. 그리고 특히 이제 7번 문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보는 거는
그 안에 키워드 다 정리하다 보면 7, 8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언어를 정연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7줄에서 8줄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거니까 언어 공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예, 조금은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예, 구성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한번 계속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윤희재 학생까지 했고 유병근 학생, 북송시대의 경우 고문운동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일단 구양수, 소식, 소순, 소철, 중공, 왕한석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네. 이제 중당 이후에 그 한유 유종원의 고문운동이 이제 만단과 오대를 거치면서 변련문에 퇴색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유계와 석계 등의 고문론자가 나타났으며 그때 이제 송해 육대가에 등장하면서 한유의 고문의 그 도학적 성격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다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지영 학생 여기 보면은 이번에 제공자 언어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우선 산문은 다른 강창들에 비해 자연스럽고 알기 쉽게 쓰였으며 운문은 당송대의 대곡과 사조를 창사로 활용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1번은 좀 약간 여러분들이 길게 유장하게 어떤 그 현상을 파악하려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1번 문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어려워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가 최소한 2문제에서 3문제는 항상 들어갑니다. 2번은요. 점수를 퍼주기 위해서 제가 넣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마 틀린 학생이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몇 번인가 하면은 5번이죠. 예, 5번도 제가 그냥 점수를 드리려고 근데 이것도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예. 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이거 나왔었죠. 그죠? 예. 긴 서술형 답안 작성 요령에서 한 거 그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요. 6번 문제 있죠. 이것도 제가 점수를 그냥 주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것이고 핵심은 뭐 황골 탈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3가지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나머지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워요. 3번 같은 거 이런 게 어려운데 아라카와 아키라 학생 3번 이거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까지 못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심홍섭 학생 3번의 답이 뭐였습니까? 네, 이제 그 송시의 경우 산문적이고 논리적인 경향 때문에 선호되기도 하고 기피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시의 장점은 네, 거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가장 핵심은 역시 그거였습니다. 산문화, 논리화, 그죠? 너무 산문적이다, 너무 논리적이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한 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4번 신혜령 학생 송대 시하고 사에서 호방한 기풍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송대 시와 사의 발전은 그 궤도를 같이 하는데 시에서는 소식하고 유교로 인해 호방한 기풍이 전개되고 사에서는
사에서는 소식하고 신기질 유국장으로 전개가 됩니다. 아, 네, 그게 이제, 네, 제가 이제 아마 그렇게 적어줬고, 근데 이게, 시대가 북송에서 남송 넘어가면서 시 같은 경우에 처음에 소수놈 같은 사람들이 호방한 기풍의 어떤 그 선성이 보여요. 그 사람 작품에서.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소식이죠. 그죠? 그리고 끝에 가면 유규가, 제가 이제 유규 이야기할 때 호방하다라는 말은 안 넣었지만은 비분 관계의 어조로 그게 바로 호방한 겁니다. 그죠?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어요. 사에서는 역시 소식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어받은 신기질이 있었고 송말에 가서 유국장이 또 나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 그 복습을 한번 나중이라도 해보시면은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딱딱 찍어서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도 되지만은 그 핵심적인 사람들은 그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방금 신수경 학생 했죠. 손주민 학생 7번 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신수경 학생한테 제가 안 물은 거 아닌가요? 신수경 학생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송대 사가 내용과 형식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떤 것 같습니까? 7번 하면 되나요? 예? 7번. 네. 7번, 네. 송사의 발전은 고문의 성행과 송시의 발전과 같은 맥락으로 행해진다. 먼저 사의 형식적 변화에는 본디 짧은 가사의 형태인 소령이 중심이었다가 장선, 유형이 나옴으로써 가사의 길이가 긴 만사가 유행이 된다. 소령은 귀족풍이었던 것에 비해 만사는 도시풍, 즉 도시의 생활을 반영한다. 사의 내용적 변화에는 이전의 가볍고 아름다운 작품에서 벗어나 도시 남녀의 화려한 생활을 상세히 묘사하고 시정에 속된 말을 구사했으며 남녀의 조속한 관계를 묘사한 형태로 바뀌었다. 또 소식이 등장하면서 규방의 이야기, 여성적 측면이 강했던 분위기를 벗어나 사의 내용이 호방한 품격으로 개척되었다. 아, 네. 그거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서론으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고문운동이 구양수부터 이사람까지 이렇게 재개가 된다고 딱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문운동 하면은 고문 6대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고문운동은 구양수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들인 이런 사람들, 사실 소수는 제자는 아니지만은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개가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대적으로 구성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죠? 한유 유정원은 이 사람은 당나라 때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고문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사람들한테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언급해 주는 게 괜찮습니다. 그죠? 송초의 유괴석계 같은 고문론자들의 역할이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구양수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송의 6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개별적인 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답이 잘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제가 묻고 있는 게 선호되기도 하고 기피하기도 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을 해라 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선호되었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기피되었다 라고 하고 선호된 이유는 이러하다 라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피되었던 이유는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서론을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대 사회에서 호방한 기풍 전개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7번을 보자면은 사실 7번은 보면은 이게 지금 내용과 형식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서술을 하라고 했으니까 서론에서 내용과 형식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해 가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딱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서론은 내용면에서는 이제 기세와 소재, 이 호방, 완약 이렇게 이제 원래 완약하다가 호방하게 변해가는 것을 기세의 측면이라는 이런
것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정서를 노래하다가 도시인의 정서로 노래하는 것을 소재의 변화로 제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서론 작성은 실제로 이렇게 되겠죠. 송사는 내용면에서 기세와 소재의 변화가 있었고, 형식면에서는 길이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하고 내용면에서는 이러이러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을 다시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형식면에서는 길이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시 이제 만사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 얘기할 때도 뭐 유형이 나와야 예, 장선 유형 나와야 되겠고, 여기에도 역시 이제 장선 유형이 나와야 되겠고, 그죠? 이런 식으로 살을 보태면은 그러면 답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 다르게 작성한 학생 중에서 그 시간별로 처음에는 어떠어떠했고, 따라서 이제 내용 형식을 딱 내용은 어떠했다, 형식은 어떠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시간 순으로 배열을 한 학생도 몇 명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 단 그렇게 할 때는 조금 이제 예, 왔다 갔다 막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이제 깔끔하게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유의를 좀 해서 구성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 하면은 실제로 서론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힌트가 되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은 질문을 지금 해주세요. 예, 질문 듣고 나서 대답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공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면요. 기말고사, 예, 잠깐만요. 이 채팅창에 질문이 온 것 같네요. 너무 짧아, 예. 요약을 너무 잘해서 7줄보다 더 짧게 쓰면 감점 요인이 될까요? 했는데, 짧으면 짧을수록 사실은 좀 좋은 거죠. 그죠? 그렇지만 너무 짧게 쓴다고, 막 3줄, 4줄? 이렇게밖에 안 쓰면서 중요한 뭔가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 같은 거 작품도 들어가면 좋죠. 그죠? 그런 구체적인 정보가 다 놓쳐버리면 또 감점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구성하다 보면은 5줄보다 짧기는 힘들 거예요. 예. 예, 제가 아무리 짧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확인하다시피 제가 이제 채점을 조금은 후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막 중복 실수 이런 것들 다 반영하지 않고 그리고 좀 예, 점수를 잘 준다는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기말고사 때에도 이렇게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기말고사는 또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조금 높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난이도를 높일 예정인데 보고 난이도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너무 높아졌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할 수 없이 제가 또 채점의 기준을 완화해서 점수가 잘 나가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제 지금 예상대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보다 약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제 예상대로 잘 구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채점을 제가 좀 열심히 할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마감 시간 몇 초 초과한 것은 감점이 안 됩니다. 예. 예를 들어 1분, 2분 이 정도 초과는 크게 감점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45분에 딱 제대로 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그때 뭔가 트래픽이 발생했다든가 어떤 도저히 이제 예측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1, 2분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예, 막 5분 이상 넘어가고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질문에 대한 답은 마치고 이제 본 수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세로 공유해서 네, 예,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예. 이게 제 화면에 포인트가 잘 안 잡혀서 전체 화면 띄우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네요. 예, 잠깐만요. 예, 이렇게. 예,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기말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제가 이제 지난 한 주를 또 더 겪으면서 보니까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게 우리 정부에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100명 이하로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뭐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해서 총 5단계로 개편을 했는데 그거에 약간 우려가 되는 수준으로 뭐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을 더 고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정책입니다. 실제로 지난번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대면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게 지금 기말고사 때는 염려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대면 시험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시험 해야 되고요. 날짜는 12월 17일, 우리가 원래 이제 12월 21일인가 그때 하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예, 그 날짜하고 가장 가까운 날짜인 12월 17일 목요일로 결정을 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중간고사 때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쉬울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실시 시간이나 그 문제 구성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죠? 예, 완벽하게 똑같은데 제출 늦게 하면은 이번에는 좀 감점을 지난번에는 제가 감점을 크게 안 했어요. 아마 거의 뭐 안 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3분 넘지 않도록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요, 크게 달라지는 거는 문제가 완전히 이제 구성은 똑같지만은 점수 비율이 중간고사는 20%였는데 기말고사는 40%잖아요. 그러니까 400점 만점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제일 앞에 나왔던 그 단답형 문제가 첫 문제 3점이고 나머지는 전부 4점인데 이게 이제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제외한 나머지 문제가 8점인 겁니다. 이거 하나 틀리면은 이 감점의 비율이 제법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기말고사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예, 질문 잠깐 기다렸다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예, 채팅창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분량 초과 감점에 대해서도 한 문장이라도 더 쓰면 감점.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워드 기준으로는 7줄에서 8줄까지만 쓰라고 얘기를 하죠. 10줄 반올림해서 10줄 되는 9.5줄부터는 감점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9.5줄 여러분 10줄째 웬만하면 안 넘어가도록 구성을 해주세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글 기준으로는 7줄이거든요. 예, 한글이 약간 숫자가 글자 숫자가 더 나옵니다. 그게 한 줄에 조금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을 기준으로는 9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9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이 말 저 말 안 넣고 딱 핵심적인 것만 처리하면은 9줄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은 이야기해 주세요. 질문 또 있습니다. 잠깐 채팅 확인할게요. 중간고사 범위, 이거 지난번에 나왔는데, 박준환 학생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준환 학생이 중간고사 이후부터 해도 변별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간고사 이후부터 배우는 내용이 너무 이제 안 중요한 것들이 많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4대 기서 보세요. 그거 별 내용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4대 기서는 예를 들어 긴 서술형에 출제할 수 있는 문제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 강의자가 아니고 문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사실 이 후반부 있죠. 중간고사 이후에 공부할 거 거의 사실상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명대, 청대 그 시산문 있죠. 거의 뭐 안 나옵니다. 그거. 문제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대까지 다 넣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생각이고, 특히 이제 제가 이런 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부적인 문제 있죠. 무슨 짧은 문제, 그렇죠? 짧은 문제는 중간고사 이후에서 거의 집중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힌트를 좀 드리는 게 좋겠네요. 잠깐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릴게요. 기말고사에 제가 드릴 힌트가 그러고 보니까 있었습니다. 우선요, 어떤 힌트를 드리는가 하면은 그 중간고사에 긴 서술형 7문제가 있었죠. 그 중에 똑같은 문제 한 문제를 제가 출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 나오는 그 긴 서술형 문제 있죠. 그거를 지금이라도 제가 답을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살을 보태서는 안 했지만은 그 어떤 뼈대는 다 짜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문제를 제가 똑같이 낼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한 문제는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한 문제를 구성을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 서술형 서론 작성하는 어떤 요령이 확실하게 이제 연습이 되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그 지난 중간고사 긴 서술형 7문제 중에 딱 한 문제를 그대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거를 꼭 아시고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은 긴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그 잡극 있죠. 연극 쪽 이쪽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긴 서술형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거 말고 앞에 조금 짧은 문제 있죠. 단답형 문제나 짧은 서술형 문제. 이것은 이 문제는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까지를 조금 이제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간고사 이후에 집중되기 마련이죠. 아무래도 이제 중간고사는 이미 봤기 때문에 그 앞에 문제보다는 뒤에 것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다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여기 나온 거를 나중에 정리를 해가지고 공지사항으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번 주말 이전까지 이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수는 완벽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문제 구성이 동일하다라고 했죠. 그 말은 예, 그러니까 문제 숫자까지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겁니다. 예. 예, 다른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네, 없으면은 예, 오늘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 정규 곡사 악곡 이 중요한 거를 곡사보다는 예, 음률보다는 곡사를 중시하는 임천파가 있었어요. 그죠? 탕현조파. 그래서 탕현조파, 임천파 이거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이 뭔가 사를 중시했기 때문에 문사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거 하다가 말았어요. 이 탕현조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경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오광지방 사람이라서 오광파 혹은 이제 뭔가 악곡을 중시했기 때문에 경률파라고도 하거든요. 예, 요렇게 이제 정기가 예, 보통 그 유파적으로 구별을 한다면은 이렇게 임천파와 오광파 혹은 이제 문사파와 경률파로 나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탕현조를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얘기하고 사실 이제 조금씩 얘기를 다 했는데 곽소옥전은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환원기죠. 그죠? 환원기가 중요하고 제가 남각이 한 단기는 조금씩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난가태수전하고 침중기 각각 당나라 때 나온 전기인데요. 이것을 개편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비슷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뭔가 일장춘몽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남가 일몽, 한단지몽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꿈을 한바탕 잘 꾸고 거기서 이제 출세도 하고 온갖 일을 다 겪고 문득 잠에서 깨었더니 아, 한갓 허망한 꿈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내용들. 이게 이제 남각이고 한단기인 겁니다. 그죠? 여기 두 개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환원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책에서도 불후의 명곡이 아니고 명작이라고 하죠. 그죠? 예. 원래는 이게 이제 대명사인데 그 TV 프로그램 중에 불후의 명곡 그거는 아마 여기서 아마 따와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칭찬을 할 정도니까 환원기는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원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아이조의 정지혜 학생 환원기는 총 몇 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55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쵸. 예, 잘했습니다. 주예린 학생, 환원기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모란정입니다. 아, 예, 모란정. 왜냐면은 이 여주인공이 보면은 모란정에서 낮잠을 자다가 예, 꿈에서 이렇게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사실 이 앞에 나왔던 뭐 한단기나 뭐 그런 거 좀 약간은 설정은 비슷해요. 그죠? 예. 이렇게 꿈에서 청년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최지희 학생. 네, 꿈에서 깨어나 상사병을 앓다가 죽고 매화나무 밑에 묻힙니다. 아, 예, 벌써 약간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네요. 그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남자 주인공은 예, 유목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과거를 보러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남선 학생. 과거를 보러 가다 태수 집에 머무는 도중에 두련왕의 자화상을 발견했습니다. 아, 네, 그렇네요. 그죠? 이 두련왕의 자화상을 발견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예, 밤에 혼백이 찾아와가지고 지난날의 사랑을 되찾게 되는 그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련왕이 부활해가지고 그쵸? 예, 수많은 곡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죠? 드라마가 재밌으려면은 역시 여러 가지 곡절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고금의 어떤 유명한 어떤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곡절이 개입되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 되네요. 그죠? 유목매가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두 사람의 결혼이 성립되는 이런 과정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환홍기 모란정이요. 다른 작품하고 다르게 특별히 취급이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작품의 평가 때문인데요. 정지혜 학생, 환홍기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인간의 개성에 대한 중시와 사회적 모순에 대한 고발을 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개성에 대한 중시, 이게 이제 당연죠. 여러분 명대에 어떤 전후칠자 다음에 뭐 서희 나오고 이지 나오고 그 다음에 당연조 그때도 개성을 중시한 작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개성에 대한 중시가 작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요. 특히 이제 이 사람은 사회적인 모순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스크립트를 앞으로 넘겨서 보면요. 이 사람은 그 사대부로서 뭔가 이제 관료사의 부패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가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모순에 대해서 다룰 수 있었던 어떤 그 눈이 자연적으로 이제 길러졌던 바가 있고요. 그게 이제 개인적인 작품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작품성도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높게 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홍기 하면은 이런 어떤 작품의 평가도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외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을 약간 길게 풀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기로 할까요? 주예린 학생 첫째 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인간의 진실한 애정은 현실이나 생사조차도 초월하는 고귀한 것. 그래서 이게 인간의 개성을 중시한 그거예요. 그거를 길게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환홍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라고 길게 묻는 문제로 나오면은 여러분 서론을 이거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리고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최남선 학생 얘기해 봐 주시겠어요? 당시의 예교주의 사회가 얼마나 비정하고 참된 인간성을 주시시키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재 저자는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 최지희 학생 총 3가지인데 빨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상류사회의 도학적 가식 풍자, 사회윤리의 모순 풍자, 과거제도의 모순과 관계의 부패를 풍자하였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평민층에서 나왔으면은 속속들이 어떤 사실성 관계의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게 뭔가 좀 도식적인 그런 측면에서 밖에 다룰 수가 없는데 탕현저는 그 자신이 이런 것들을 바로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실감나게 작품에 반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홍기, 그러니까 모란정 이게요, 굉장히 이제 어떤 리얼리티가 있다 한마디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작품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했습니다. 환홍기에 대한 중요한 부분 마치고 잠깐 이 채팅창에 얘기가 들어와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가은 학생이 긴 서술형 말고 짧은 서술형 단답형에 나온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 있나? 그거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생각을 다 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싶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제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박가은 학생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질문 사항에 대한 답은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는 환홍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작가가 이것을 작품을 구성을 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A조의 강다윤 학생이 여기 요지유에 단 있죠. 단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강다윤 학생 준비가 어떻습니까? 잠깐 채팅창에 얘기가 왔는데 예, 마이크를 꼭 이제 빨리 여러분 마이크 매일매일 체크해 주세요. 아마 그러고 보니까 다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잘 안 해도 되나요? 제 수업은 거의 항상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나연 학생, 다음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꿈 깨어나니 꾀꼬리 우짓고 어지럽게 봄빛 가득한데 한 사람 작은 정자 깊은 뜰 안에 서 있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주인공이겠죠. 주인공 여자가 얘기한 게 아닐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 첩은 또 다른 사람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김나은 학생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식량의 향불 사그러지고 나물 수시를 집어 던지니 어찌 금년 봄의 심정은 작년과도 같은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목이 10번째 척의 경몽 했으니까 이게 뭔가 이제 꿈에서 예, 놀라서 뭐 깨어나서 이야기? 그런 느낌 들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꿈 깨어나니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전개가 되겠는데 취부기에서 다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김다은 학생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너는 말하기를 선명한 치맛빛이 곱게 붉고 반짝이는 꽃비녀에 온갖 보석 박았다고 하지만 내가 언제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자연인 것을. 한 봄에 아름다움 보는 사람 없는데 아름다운 내 모습 때문에 물고기 숨고 기러기 날다 떨어지고 새들 놀라 지저귀며 꽃은 수줍어하고 달은 얼굴 가리며 꽃들 시름에 떨게 할까 두렵네. 참, 여러분, 이게요. 중국어가 이게 한자 원문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도 약간 그 곡사에 그러니까 말 이쪽 가산말에 신경을 썼다는 느낌이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요 문사파, 임천파 그러니까 거기의 대두인 탕현조가 쓴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사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곡사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중요시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사람이 읽기에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제대로 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쓴 게 이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책에서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라포의 단하고 합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래 학생이 여기 단부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운시 울긋불긋 아리따운 꽃 활짝 피었건만 이렇게 허물어진 우물과 담장에 맡겨져 있네. 이 좋은 날 아름다운 경치를 헛되이 보내니 기쁜 마음으로 즐기는 일은 네 집 뜰에서인가.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 부분을 김민정 학생 읽어봐 주시겠어요? 아침을 일고 저녁에 거치는 구름과 노을이 스치는 푸른 처마, 보슬비와 한바탕 부는 바람, 안개와 물결 속의 화려한 배, 비담 병풍 안에 사람은 이 봄 경치를 모른 채 하다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도 뭔가 그 한 편의 한 시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보면요, 예를 들어서 합창 부분 같은 경우에 뭔가 이제 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은 풍경 묘사 자체로 어떤 그런 기쁜 정서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탕현조가 속한 임천파, 문사파는 곡사, 그러니까 가산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어떤 유파였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있네요. 나 이걸 한 줄 몰랐네. 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윤 학생이 약간 이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김나연 학생이 단 부분을 한 번 더 빨리 읽어봐 주시겠어요?
온통 푸른 산에 소쩍새 울어 붉은 두견아 피었네. 찔레 덤풀 저쪽 안개 속에 버들가지는 취한 듯 부드럽네. 모란 꽃 아름답지만 저 봄이 돌아가는 걸 어찌 잡으랴. 네, 이거 원래 C조한테 하게 돼 있네요. 노아연 학생이 합창 부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조용히 한참 동안 바라보니 쾌활한 듯 제비 지저귀고 꾀꼬리 노랫소리 방울 굴리듯.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역시 보면은 어떤 한 편의 그 한 시를 구성하는 이런 느낌으로 이거를 지금 작성했다. 이런 게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우아한 느낌. 그죠? 배치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심경이 역시 이제 이 사람은 오강파 그리고 뭐를 중시했다고요? 곡조를 중시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강 출신이기 때문에 오강파라고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음악 자체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 H조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이 심경 사실 이거 남구궁보, 남사운선, 초곡당 전기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의엽기인데요. C조의 단각이 학생 이 사람 비평의 기준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곡사가 공교하지 않더라도 음률에 맞고 읽을 때 어구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노래할 때 음률에 맞으면 훌륭하다 여겼다.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오강파의 특징이었습니다. 문사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곡사가 공교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사말 자체를 아주 이제 뭔가 절묘하게 그렇게 짜지 않더라도 뭔가 음률에 맞고 읽을 때 억구 같은 거, 그러니까 대꾸 같은 거 이런 거 잘 못 이루더라도 노래할 때 음률에 맞으면은 아 이건 괜찮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심경에 이 속하는 이런 오강파는 정말로 달랐어요. 심경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잡극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전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공강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공곡, 공강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잡극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대 잡극을 보면요. C조의 문예성 학생 보면은 원말 명초에는 명대 잡극이 양상이 어떠했습니까? 네, 잡극이 쇠퇴하면서 쇠퇴지만 단절되지는 않고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로 이어졌습니다. 아예 그 정도였죠.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사그러들 것 같지만은 그래도 명맥만 있는 이 정도로는 있었다. 이게 이제 명대 잡극의 양상이었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나왔으면요. 당장 그러면 원말 명초에는 어떤 장르가 성행했지? 제가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이게 이제 기말에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로 이제 수업 끝날 때마다 복습을 하면서 이게 중요하게 좀 다뤄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명대 잡극을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박가은 학생. 민중의 생활 감정하고 작가의 창의성은 사라지고 문사의 화려함만을 추구했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버린 경향이 있었어요. 이쪽으로 가버리는 경향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점점 그 민중하고는 유리되어지는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초의 잡극 작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박강은 학생. 주유돈과 주건입니다. 그쵸. 여러분 주유돈, 주건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사람들은요, 황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황제 누구예요? 명대 최초의 황제. 조금 이따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주유돈, 주건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잊어도 되겠는데 사실 명대 황제에 대해서 제가 이게 시작할 때 좀 너무 약소하게 다뤄가지고 명대 최초의 황제는 조금 중요하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됐는데
이제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하고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원명 양대에 걸쳐서 생존했던 인물들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고요. 주유돈 주건이 황씨라고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대 중엽 이후에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 특히 명대 후기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박상민 학생. 새로운 형태의 급 창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전체적으로 형식이 변화합니다. 일절로 된 걸로도 나오고 몇 개의 척, 원래 척은 이 단위로, 작극 단위로는 잘 안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도 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전기의 영향으로 많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작극도. 예,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고요. 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 이거는 명대 시작할 때 얘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예, 황실 작가, 왕실 작가, 주유돈, 주건, 예, 이 사람들 뭔가 이제 이야기가 있죠. 예, 근데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황실, 왕실 작가다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선 주유돈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조의 손리동 학생, 주유돈은 누구였습니까? 인척관계가 어떻게 되죠? 저 명태조의 순자입니다. 네, 그쵸. 예, 잘했습니다. 예, 주건도 뭐 비슷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 몰라도 됩니다. 단지 예, 손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고 황실 작가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사람 30여 종의 작극이 있네요. 그런데 취향이 이 사람은 황실 출신이었으니까 취향이 어떠했을까요? 손욱견 학생 대답해 주시겠어요? 귀족 취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래도 왕실, 황실 출신이다 보니까 귀족 취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죄제는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당나라 때 나온 무슨 뭐 정기 뭐 이런 거에서 많이 차용을 해서 약간 이제 이 귀족 취향이고 옛날 이야기에서 뭐 빌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일어났던 어떤 상황하고는 다른 리얼리티가 결여된 생활 감정, 생명감이 결여되었다고 우리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리얼리티가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형식 면에서는 또 보면은 좀 특이한 면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긴 합니다. 2조의 손주민 학생 어떤 점이 조금 약간 특이하죠? 아예 손주민 학생 준비가 안 됩니까? 그러면요. D조의 박수민 학생이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 D조의 박수민 학생. 예, 채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이크가 잘 안 된다고요? 그래도 이 부분은 채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면으로 본다면은 주유돈의 작극 작품은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박수민 학생. 어떤 부분일까요? 그쵸. 예, 잘했습니다. 뭐냐면요. 뭔가 다른 장르, 노래를 합창하는 방식이 뭐죠? 이거 작극 아니죠? 남희, 정기.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게 이제 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데 벌써 명초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주건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이제 사실은 여러분 이 과목 자체를 떠나서 그 중국 문화하고 관계된 거에서 주유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명태조가 더 중요해요. 명태조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이 사람 상당히 중요한데 의외로 제대로 다뤄지지가 않아서 조금은 신기하다 싶을 정도인데요. 역사적으로 명태조만큼 무에서 시작해가지고 인간계 최강으로 올라선 사람이
동서양을 통틀어서 잘 없습니다.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예, 거의 나폴레옹급이에요. 예, 아마 그 이상.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예, 뭐 조카가 나폴레옹 2세, 3세 하고 끝났지만 이 사람은 예, 20대 뭐 예까지 막 내려오거든요. 명나라가요. 그죠? 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 항고조 유방이나 촉한선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유비가 있는데 뭔가 좀 달랐어요. 왜냐면은요, 이 명태조 홍무제라고 불리는 주원장은 예, 유비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이제 없었어요. 뭐 기반이 예, 유방에 비해서도요. 기반이 아예 없었어요. 예, 유비는 뭐냐면은 이 유방의 그 직계 후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항고조 유방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유지 출신이었어요. 예, 항고조 유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약간 좀 지역 유지 행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예, 그렇게 풀립니다. 그런데요, 이 주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하층민 평민 출신이었는데 기근으로 예, 가까운 가족 중에 아주 많은 사람이 사망해서 예, 그야말로 그 예, 절에 몸을 의탁할 정도로 정말로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24살 정도 돼가지고 홍건적에 가담을 하면서 공훈을 세우면서 점점 출세를 해서 그 홍건적 중에서도 여러 무리가 있었는데 이 주원장이 속한 무리의 2인자에 등극하면서 이제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이 주원장의 장인이었던 이 곽자응이나 손덕의 그리고 다른 어떤 파벌로 나뉘어져 가지고 홍건적 사이에서도 대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요, 이 주원장은 고향에서 자기가 이제 알고 지내던 예를 들어 목동 탁반승 이런 거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덕이 있어서 사병 모집을 하니까 금세 뭐 몇백 명씩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새가 불고 이러니까 주위에 있었던 뭔가 이제 원나라의 반군 세력이 뭐 여기저기서 이제 군소 세력이 있었는데 점점 그 중심점이 되어가기, 구심점이 되어가기 시작한 거죠. 주위 세력을 흡수해서 몇천 명 분량, 나중에는 3만 명 뭐 이런 식으로 세력이 확대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생애를 통틀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요. 이 사람은요, 사람을 잘 다룬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유비나 유방도 보면은 결국은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가 사람을 잘 다루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 사람은요, 오만하지 않게 사대부 출신의 귀순자들을 잘 중용을 해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을 합니다. 사실 항고조 유방이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도 사실 유방 보면은 뭔가 좀 예, 자기 멋에 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이 잘했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예, 인재를 잘 등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원장을 살펴보니까 유방보다 원래 능력 자체가 탁월했던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그 인재까지 자기가 이제 몸을 스스로 낮추어서 자기한테 찾아온 사람들을 높여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등용을 한 이런 이제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 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주를 보통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볼 때 무진년, 임술월, 정축일, 정미시 출생이다 해서 이 사주 팔자를 본다 할 때 이 팔자가 이 8글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천간에 해당되는 게 이 부분이고 지지에 해당되는 게 이거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은 딱 봐도 대단한 게 이 사곡격이라고 진술 충미가 다 갖춰졌거든요. 진자, 술자, 축자, 미자 다 들어가 있죠. 이러면요, 여러분 뭔가 이제 큰 인물이다, 뭔가 천하통일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곡격 인물 중에 실제로
황제나 대통령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주원장, 그리고 한국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이제 그 원래 원격 자체에서도 굉장히 큰 인물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월주로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신약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 정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화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은 여기 임에 해당되는 그 바로 옆에 이제 물에 대한 성분이 나와 있고, 이 밑에 전부 다 이게 전부 흙에 해당되는 성분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는 불하고 치면은 힘을 다 뺏겨요. 그리고 불을 끄는 물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무가 이제 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토 성분이 너무 많은 데다가 바로 옆에 이제 딱 이렇게 큰 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약한 상태입니다. 신약하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도와주는 옆에 있는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불에 해당하는 똑같은 글자죠. 이거나 혹은 이제 인수 성분이라고 하는데,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나무 성분이 있어야 돼요. 목 성분. 그게 중요한데 이 월주로 이 사람은 이제 용띠이기 때문에 이 월주가 바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임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뭐죠? 임계, 그 다음에 술해, 그러니까 개해로 그 다음 10년에 운을 봐야 되는데, 개해 해서 그 어떤 초년은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물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해 바로 다음에 뭡니까? 갑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갑이 나온 거예요. 위에 갑이 떴으니까 그 갑은 목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걸 도와주는 성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 이제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10대 후반 이후부터는 바로 이제 아마 뭔가 도와주는 그런 주위에서 막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화, 그리고 목, 이런 게 10대, 20대, 30대, 40대 거치면서 운이 너무 좋게 돌아간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이 벌써 20대 이후부터는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기반이 제대로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사주, 이건 뭐 여러분 모르죠. 이게 시험에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혹시 이제 여러분들 주원장처럼 저는요 이렇게 크게 나라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전체적인 문화가 너무 이제 그 인재들을 크게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너무 팽배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저는 보고 제대로 클 수 있는 인재가 맞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주위에서 약간 이제 이 사람 보면요 전체적으로 어떠냐면 너무 머리가 좋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약간 무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체가 너무 이제 머리가 좋고 재주가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더디게 하고 잘 못하고 이런 거를 참지 못하는 이런 게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이제 돌아갈 때 이제 운도 제대로 인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뭔가 온화해지는 경향이 왔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오만한 성격이 많이 커버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운이 제대로 돌아서 어떤 이런 오만한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커가지고 결국은 중국의 황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운이 제대로 받쳐지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이 사람을 제대로 커버를 해주는 사람이 스폰서를 제대로 해주면은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크게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보고 이 학생이 조금 약간 뭔가 좀 문제가 있더라도 이 크게 봐서 이 사람이 제대로 클 수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저는 좀 잘 대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쳐야 돼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이 주원장은 사실 좀 약간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은 조금 운이 없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이 유비에 비해서 훨씬 제대로 평가하자면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실제로 이 사람을 제대로 다룬 어떤 매체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쯤 전에 주원장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정도가 이제 조금 이제 워낙 이제 앞뒤로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김용 작품 중에 의천 도령기에서 장무기 약간 좀 사기쳐가지고 장무기를 조금 장무기 사기쳐가지고 골로 보내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 게 이제 주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뭔가 부정적인 인물로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저는 좀 안타까운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있으면 주시고요. 지금 빨리 질문을 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래서 진도보다는 조금 약간 교과서 외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게 사실 여러분들 기말고사를 생각을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했을 때 기말에 배우는 거는 사실 중요도 면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교과서에 관계없는 거라도,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앞에서 했던 주의돈 있죠. 이렇게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의돈이라는 이 사람은 이름 하나 외웠다고 여러분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주원장이라는 이 사람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결은 됩니다. 어떻다고요? 주원장의 손자가 주의돈이었다. 그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런 거예요. 자, 질문 없으면요,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지금 바로 가서 여러분 수업 참여 그거 체크 바로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 이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